요즘 뉴스에 되게 난폭 운전 같은 영상 많이 보셨나요? 네, 뭐 그저 사고 나는 그런 거 뭐 보여주는 거요? 네네. 네, 그런 거 어떻게 돌리다가 가끔 보죠. 네. 제가 요즘 그걸 보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되게 분노로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늘 그랬는데요.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잘 안 탈라 그럽니다. 평소에는 참 차분하고 제가 온화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제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낸대요. 저는 모르죠. 근데 화를 내고 있는지. 근데 옆에서 제 아내가 진짜 같이 못하고 다니겠다. 그냥 운전하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봐요. 운전대만 잡고 나면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거 지적질을 제가 끊임없이 해야 된대요. 저렇게 지 생각만 하고 운전하는 저런 놈들은 좀 제발 좀 저 면허증 뺏으면 안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진짜 시끄러워서 못 타고 다니겠다. 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미키 마우스가 저 이제 동네에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뭐 저 너무 착하죠. 미키 마우스 이제 하이 그리고 뭐 인사하고 다 이래 놓고는 예. 그래 놓고는 이제 미키 마우스가 집에 가서 저 차고에서 자기 차를 탁 올라타요. 그 차에 탁 타가지고 이제 뭐 벨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차가 그 집을 빠져나올 때는 늑대가 돼 있어요. 늑대로 변해가지고 우와 이러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만화 영화가 늘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거 외에도 요즘 뉴스를 보면 일상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아진 건가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화내는 사람은 제 평생에 늘 주변에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그 마을에서 서로 빤히 아는 사람들끼리 매일같이 화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저 각광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좀 있었겠지만 뭐 그게 그거였을 텐데, 혹시 저는 이게 이제 세계가 좁아진 이런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는 저 영상으로 다 보고 뭐 이런 시대가 돼 갖고 옛날보다는 화를 내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건 아닐까.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화를 많이 내고 사는 걸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장면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보는 거 아닐까. 왜 우리 저 몇 년 동안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갑질을 하는 사람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TV에서 제가 본 거죠. TV에서 그거 막 그냥 뭐 재벌집 뭐 어떤 분이 그냥 뭐 막 하고 이러는 걸 그 TV에서 보고 또 다른 분도 보고 뭐 이러니까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예전 같으면 보지 못할 꼴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화를 안 내면 이상한 거죠. 화를 안 내면 진화의 역사에서 저 툭하면 이웃이 제 아내를 계속 괴롭게 만들고 툭하면 내 자식을 데려다가 막 패고 이러는데 저는 화가 안 나요. 그냥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가다 보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겠죠. 그거를 허용하다 보면 허용해서 남들이 저 집은 망가뜨려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어느 날 재수 없으면 아주 치명적인 일도 벌어지겠죠. 화를 내는 건 진화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화를 내는 건 그건 당연한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리하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얻습니다. 뭔가를 얻어냅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화를 자주 내면서 자꾸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회에서 따돌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거나 결정적으로 뭔가를 유리한 뭔가를 해야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런 사람을 제명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화내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가끔 하는데요. 누가 화를 내는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화를 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고요. 갖춘 걸 제대로 갖춘 사람이 화를 냅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이제 제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그 전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상관이 화를 내고 부하 직원이 혼이 나는 거지. 부하 직원이 화를 내고 상관이 쩔쩔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 여성들을 상대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 중에 좀 들으면 약간 불편하실 게 있을 텐데 예쁜 여자들이 화를 대체로 많이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쁜 여성들은 화를 내도 주변에서 웬만큼 받아주는데 미모가 받쳐주지 않는 분이 화를 내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화를 내는 사람과 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화를 내는 분들이 이게 미리 이미 그게 구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어차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도에서 화를 낸다는 거죠. 부모가 화를 내는 거고 상관이 화를 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반드시 유리할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때로는 주변에 뜻밖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돕잖아요. 저 사람하고 일하면 뭐 절대 그럴 일 없어. 왠지 어떨 때 누군가를 우리가 모셔다가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툭 하면 화내는 사람보다는 거의 화를 내지 않고 늘 협조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성 동물의 사회에서는 그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한 그런 결과만 놓고 보면 주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화를 내는 건 유리한 일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진상이라는 고객분들은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겠네요. 확인한다는 건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게 내가 지금 화를 내 본들 아무런 얻을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체로 화를 못 내는 거죠. 이게 갑질을 하는 분들은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대체로 얻는 게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런 양반들도 이제 크게 한번 당하면 그 이후로는 화를 내는데 주저하겠죠. 아무래도.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자녀들이 거꾸로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화를 내거나 네 손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면 권력 구도가 바뀌었다고 아니 그거 권력 구도까지 가기는 좀 아니 지네가 아무래도 아직은 저 권력 구도까지 확 바뀐 건 아니래도 예전에 철저하게 유교적인 그런 우리 가정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 촌에서 살아봐서 진짜 저 방학 때 시골 집에 가면 큰할아버지 댁에 가서 절부터 해야 되는데 큰할아버지는 창호 문 2개 안에 앉아 계세요. 창호 문 2개 바깥에서 저는 절하고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그래 잘 지냈냐? 그러면 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봐라. 그러면 저는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큰할아버지한테 뭐 무슨 재주로 까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예, 뭐, 저 그런 게 옛날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으니까. 제가 언제 신문에 그런 글도 썼는데, 제 아들은 제가 키우면서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 그런지,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영어가 편한 아이였는데, 아빠인 저랑 얘기하기가 약간 불편해지면 이놈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감정이 덜 실리나 봐요. 그래서 가끔은 저한테 Dad, are you stupid? 이러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 무식한 거야? 뭐 아빠 진짜 모자란 거야? 이걸 하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했어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호로자식도 이런 호로자식이 없는 건데 Dad, are you stupid? 그랬는데 제가 화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건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어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가 그 여러 가지 문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어라는 건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만약에 그 똑같은 얘기를 저 미국에서 제가 살 때 제 학생이 저한테 그랬다. 저 가만 안 있죠. 교수한테 학생이 어이 stupid 그러고 덤비면 교수 보고 당신 모자라냐 이러는데 내가 그걸 참을 리가 없죠. 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아프지 않았던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민주적이 되다 보니까 예, 우리 자식들이 네, 부모들한테 네, 많이 까불고 있죠. 그렇다면 화가 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나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신체적으로 긴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분노가 인간이 살아남기에 꼭 가져야 하는 정서였을까요? 진화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났는데 만약 진짜 가슴도 쿵쾅거리지도 않고 혈압도 오르지도 않는데 화가 난다? 그건 진정한 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화를 내는 행위가 진화하는 이유는 그걸로 얻는 이득이
상당했으니까 진화한 거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인간, 이게 유리할 리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분명히 화를 내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권력 구도가 확실한 그런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함부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는 건 굉장히 불리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른바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화가 나면 좀 화도 내고 그러고 살아라. 그게 건강에 좋다. 왜 근데 어떤 분들은 화를 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그래도 화를 내라? 그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조언인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쓸데없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발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런 멘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법으로 노동법으로 다 보호받고 있다 이런 걸 끊임없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법령을 만들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기 전에는 정말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험악한 꼴을 많이 당했잖아요. 정말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야, 저걸 어떻게 견뎌낼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말하긴 좋죠. 그러고 왜 살아? 때려쳐.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장 때려치고 나면 굶어야 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그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진화적으로 보면 화를 내는 건 아주 잘 정제된 적응 현상이에요.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 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절대로 화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특별한 상황에서 더 화가 많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운전하실 때 늑대가 내시는 것처럼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릴 때, 그럴 때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왜 운전대만 잡으면 화가 날까? 이게 위험한 행동, 위험한 행위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렇게 하면 큰일 나. 그걸 이제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 멍멍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앞차하고 저하고 차이에 한 대가 못 들어가요. 근데 깜빡이 켜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을 안 받아요. 아니 근데 또 외제차 좋은 차더라고요. 놈은 긁으면 이제 보나마나 내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거 믿고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겠지. 그러고서 그냥 막 네가 내 차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지금 저거 저런 놈. 진짜 내가 저걸 우리 제 아내가 또 옆에서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래서 참았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마 화를 내는 게 아닐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본다던가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화를 내주잖아요. 그거는 자기 안전과 이득에 상관이 없는데 왜 공감해서 화를 내주는 걸까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홀로 사는 동물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규탄하는 그런 일은 언젠가 그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아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겠죠. 내가 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그거와 남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을 대변해서 화를 내거나, 우리 가끔 그런 일도 하잖아요.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자기가 화를 내고 막 씩씩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생각하니까 제가 또 그런 짓도 잘하네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발 이제 이런 짓 좀 그만해라. 당신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근데 제가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을 참으면서도 제 남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또 꼴에 나서가지고 막 또 씩씩거리는 그런 짓을 몇 번 한 것 같네요. 왜 그럴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구성원으로서, 예, 내가 만일 저 상황에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에 가담함으로써 제가 처한 일은 아니더라도, 예, 공감을 하는 거겠죠. 아마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화가 나는 일도 많아졌지만 제 논리에 의하면 예전에 작은 마을 단위로 살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는 화가 날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문명의 이기 때문에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고, 예전 같으면 절대로 모를 일인데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버리는, 그래서 흥분하고 열받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한테 벌어진 일도 아닌데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화를 내는 일을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은 어떨까요? 흔히 강아지한테 줬다 뺏기 놀이를 하면 막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것도 화인가? 저 강아지한테 할 짓이 아닌데. 아니 왜 강아지한테 줬다 뺐다 그런 짓을 해요. 참 몹쓸 사람이네. 네, 그거는 그게 강아지가 과연 화를 내는 걸까? 강아지는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거겠죠. 화는 약간은, 네,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뭐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으르렁거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그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워낙 고양이들이 많으니까 고양이마다 참 다 다른데, 지하실에서만 몇 년을 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네, 이제 우리 집이 편안해졌나 봐요. 이제 드디어 침실에까지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가지 되게 신기한 건 지가 들어왔으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지하실에 있다가 네가 올라왔는데 네가 내 침실에서 내가 침실에 있다고 네가 하악거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절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이 주제로 하면 까내 쥐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걔는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이건 뭐 상관없는 일이고요. 내가 좋아서 2층 침실까지 왔는데 너가 내 앞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할 거야. 방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들며나며 할 때마다 그래요. 참 가관이죠. 그런가 하면 진짜 지네들끼리 이제 뭐 약간의 영역 다툼을 한다 그러면 진짜 뭐 화를 내고 막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화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의 행동을 얘기하는 걸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자기 방어 내지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당연한 행동들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는 화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 쓸데없이 하는 그 약간의 격한 행동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동물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물들 사회에서도 제 생각에 특히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 홀로 사는 동물의 경우에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 화를 일부러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침팬지들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는, 근데 그 화를 내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용하는 놈들까지 있어요. 양재기 같은 거를 이제 들고 그걸 막 두들기면서 다른 수컷들한테 막 달려가고, 그런데 수컷들이 그 양재기 두들기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놈은 몸집이 큰 놈도 아니고 그 서열이 높은 놈도 아닌데 어느 날 우연하게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재기를 두들기면서 서열 싸움에서 높은 위치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녀석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부러 화를 내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든 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동물 사회에서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 주변에 보셨죠? 네. 이게 도저히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화를 내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남들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괜히 화를 내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침팬지도 그런 짓 합니다. 교수님은 잘 화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못 내죠. 그래도 못 내시니까 저희는 가끔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주변에 살아오면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까지 화를 내면 이 상황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도 했고, 네, 어려서는 뭐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화를 내시면 그냥 조용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저는 후천적으로 제가 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좀 고백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아들 사형제에 제가 맞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꾸 이제 지방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10대 초반 뭐 이럴 때 거의 마치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동생들을 통솔을 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형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형이었어요. 제가 만일 그 모습을 지금 제가 삼자가 돼서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툭 하면 제 책상에 서랍을 이렇게 딱 열고, 서랍을 열고 닫다가 보면 이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서랍을 열고 위치가 바뀐 거에 대해서 제 동생 셋을 다 불러서 줄 세우고 누가 건드렸어. 그걸 트집 잡아서 이제 혼내고 뭐 하여간 그런 짓을 되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통제를 하고 이 한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을 뭔가 이게 엇나가지 않도록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9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제가 10대 초반이면 그 아이는 정말 작은 아이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 둘이야 좀 컸으니까 이놈들은 뭐 저한테 또 여러 번 당했고 웬만큼 이제 적응이 됐는데, 이 정말 어린 제 막내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막 당하면서 핏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얼굴에 쓰러졌어요.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한참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뭘 하고 있나. 그 이래로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아주 깊이 생각하고 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약간 부모님이 야속하더라고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넣어놨을까? 나도 아이인데 이 집안을 다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임무를 저한테 주어준 거 아니에요? 책임감을. 그래서 그거를 내 깐에는 잘한답시고 하던 그 행동의 결과가, 근데 그 어린 동생을 걔가 이건 뭐 쓰러졌어요. 그냥 똑바로 안 서! 뭐 이러고 제가 막 이러는데 이 녀석이 흔들흔들 하더니 넘어지더라고요. 그 동생을 이렇게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로 절대로 안 했어요. 이건 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는 거를 그냥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웬만하면 누구도 야단 안 쳐요. 저는 절대로 야단 안 칩니다.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고, 이거는 지적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절대로 저는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걸 안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 연구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대학원생들 좀 야단 좀 치시면 안 돼요. 그러는 요청을 받고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대학원생들 불러서 뭐 야단치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제 아들도 키우면서 거의 야단 쳐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번 야단 쳤죠. 근데 그런 아주 결정적인 걸 빼고는 뭐 시시콜콜하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애비라는 게 애가 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좀 바로 잡아주고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남의 집에 모두 타냐. 그럴 수도 있겠죠.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제 아들한테도 야단 거의 쳐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고치기를 기다리고, 뭐 잘못했으면 그냥 같이 수습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러면 때로는 제 아들이 아빠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딴짓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제 아들이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아, 이번에 미국 가서 그놈 차를 타봤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운전대 잡고. 네, 그건 좀 고쳐줄 걸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 아내가 아이고 아들이 더 하면 더 했지 그러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죠. 저 그렇다고 제가 화를 절대로 안 내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법 그래도
그 살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 뭐 이런 거 굵직굵직한 몇 개의 가담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제가 그것도 말하자면 화의 일종이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강을 4개를 그렇게 다 연결시켜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분연히 일어섰고 지적하고 이러다가 뭐 혼도 많이 났습니다만 뭐 그런 거 왜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면 호주도 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호주제의 불합리성을 알리는데 생각하면 꼭 내가 나섰어야 될까 싶은데 하여간 뭐 용기를 내서 나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성질을 부린 건 아니지만 제 깐에는 어떻게 보면 화를 낸 거잖아요. 저라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가끔 저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뭐 저만의 방법이 있느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삶의 어느 순간에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정말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거를 그냥 너무 뼈저리게 한번 경험을 하는 바람에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안 해버렸어요. 뭐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군대가 위계질서가 군대라는 사회는 너무 중요한데 저는 기껏해야 방위병을 했으니까 그 방위병은 다 작대기 하나거든요. 이렇게 모자 쓰고 있으면 다 계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계급이 더 많아요. 하루만 일찍 들어와도 상관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상관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정식 군대도 아닌데 1년 그냥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대 안에 있는 방위를 했는데 뭐 허접스러운 일 다 하고 뭐 많이 당해요. 근데 분풀이를 우리끼리 하더라고요. 기관병들이 없을 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그 상황이 되면 그 청청시야를 제일 높은 방위병이 아래에 있는 그 방위병들을 또 무지무지 괴롭혀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최상위 방위병이 됐을 때 이상한 짓을 제가 또 했죠. 서로 존대합시다. 네, 그리고 저 하루 먼저 들어왔다고 아래 시키지 맙시다. 자기 일 자기가 합시다.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를 다 망가뜨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활을 한 3주 하고 저는 제대했어요. 네, 얼마 있다가 제대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이고 선배님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 위계 질서를 다 흐트러 놓은 걸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잡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대학에서도 저 학생들에게도 늘 존대하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제가 참 많이 살면서 많이 했죠. 그렇게 살아서 손해를 많이 봤나?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작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제가 화를 내므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게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좀처럼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일을 별로 안 하는데 어쩌다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더군요. 화를 한번 뭐 그냥 어디 관공서 같은 데서 제 일도 아니었는데 옆에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당하는 거 보고 막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뭐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뭐 하루 종일 머리도 아프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 어렸을 때 그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남한테 화내시는 분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내고 나면 자기 마음이 더 힘들다. 다 그래요. 그렇게 치면 저는 잘 살았죠. 별로 화를 많이 내지는 않죠, 제가.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화를 내는 거는요, 이른바 분노,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이 나한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건 아주 정당한 진화적 적응 현상입니다. 가족을 늑대한테 내 가족이 잡혀가서 죽었는데 그럴 때도 분노하지도 않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고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가족은 점점 없어져요. 우리 인류는 그럴 때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온 마을이 숲으로 쳐들어가서 늑대들을 막 사육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그 적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잃어서 그 격분해서 쳐들어갔다가 나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족 간의 싸움이고 전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적응 현상이긴 한데 그 적응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한테 유리한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분노 행동, 화를 내는 행동이 진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늘 나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유, 저분 사시는 게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화를 내다 보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본인의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네, 이게 화라는 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악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잘못 화를 내면 진짜 큰 화를 입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진화적인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긴 하지만 진화적 적응 현상이 내 삶의 매 순간 나에게 유리한 거는 그렇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를 많이 내면서 사는 게 내 인생에 진짜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영리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클레버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권 사람들은 클레버한 사람이다. 근데 그 클레버라는 표현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리하다, 꾀가 많다, 야가 빠졌다라는 뜻도 되지만 현명하다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미국 사람들이 클레버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땐 저놈의 자식 아주 야가 빠지고 아주 그냥 얄밉고 그런 놈이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쓰일 때도 많아요. 아주 클레버한 놈, 여우 같은 놈이야. 그럴 때도 클레버하다 그러지만 상황 파악 잘하고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럴 때도 아주 클레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의 뜻은 현명하다라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네, 화를 내시더라도 네, 클레버하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네, 화 얘기하면서 좀 화를 많이 냈어야 재밌었을 텐데 네, 제가 별로 화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 써주세요. 감사합니다.